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요즘 기업들마다 중간 배당에 대해 발표하면서 중간 배당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이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법인 배당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도 주식을 좀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을 얼만큼 주는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배당이라는 것은 왜 하는 걸까요? 네, 그 배당이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것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주주가 되어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잉여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배당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상법상으로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단순하게 뭐 법인 예금 통장에 뭐 10억이 있다 해서 내가 10억 전부를 배당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일부의 재원을 차감을 해서 그거를 이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도 금액이 상법상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배당 이제 잉여금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금을 주는 게 배당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세무사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 중간 배당, 요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배당과는 조금 또 다른 의미일까요? 네. 그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결산이 끝난 후에 하는 배당을 저희가 정기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정기 배당에 해당한다고 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정기 배당과 달리 그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배당들을 통틀어서 다 중간 배당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상 비상장 법인들은 연 1회에 한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상장 법인들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뭐 3월달, 6월달, 9월 말일 당시 주주에게 분기 배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법인들은 중간 배당과 달리 이제 분기 배당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산이 끝난 후에 하는 결산 배당이 있는 거고 또 결산 외에 하는 중간 배당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렇게 회사가 배당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사가 배당을 할 때는 상법상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대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는 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제 배당 절차도 법에 명확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총대의라고 하는 뭐 이런 날들이 있는데 비상장 법인들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총 결의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주주들이 모여서 이제 배당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가족 법인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주주인 배우자나 자녀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뭐 임의대로 배당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배당을 하게 되면 국세청은 그 금액 전부를 가지급금으로 모아 이제 그 세법상 커다란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법한 배당으로 모아 반환 의무가 있거나 심지어 악의 또는 뭐 중대한 과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고 뭐 배임 횡령 등의 이슈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임이나 횡령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회사가 배당을 하려면 꼭 상법상의 절차를 좀 또 유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배당을 받는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좀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제일 좋긴 그쵸. 하겠죠. 근데 그러면 주식 가치도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 또 배당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아마 가장 좋을 텐데, 이때 한 가지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법상 배당과 이자 소득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16.5%만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내가 이미 16.5%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을 떼고 이걸 받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세금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금융소득을 1월 1일부터 올 한 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 2천만 원 좀 넘어가거나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배당받는 금액들에 대해서 요금을 체크하셔가지고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으니 배당을 얼만큼 받을지 고민이 될 때 2천만 원 이하면 더 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역시나 더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이 조각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세법 규정이 이제 시대 흐름에 따르기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토큰 증권 등을 활용한 그 조각 투자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뭐 음악 조각권, 부동산, 미술품, 뭐 한우, 명품 등에 대한 조각 투자가 이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어떤 세법 규정을 통해서 세금 등을 과세해야 되는지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정부 연구기관에서도 이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토큰 증권과 관련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5년으로 유예되긴 했지만 해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그 증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과세가 되어야 될지 많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조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과해지게 되면 결국은 자본은 국내를 다 떠나서 해외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함께 고려해서 방안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법인 사업자분들을 위한 중간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